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에 최대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목포에서는 한때 빗물이 도로에 가득 차면서 차량들이 고립됐고 진도와 영암에서도 도로가 침수되는 등 80건 가까운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라남도 추산 2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에서도 돌담이 무너져 차량을 덮치는 등 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저녁까지는 광주와 전남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내일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18 당시 시민군 홍보부장이자 문화운동가였던 고 박효선 선생을 기리는 연극상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응모를 할 정도로 연극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았는데요. 5.18을 다룬 환생굿과 4.3을 다룬 섬 이야기가 수상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시상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굿을 배웠지만 소리에 자신이 없는 전라도 무당 거만자. 먹고 살기 위해 이름도 낯선 환생굿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굿이에요? 오늘 광주 민들레 서극장에서 박효선 연극상 수상작인 지정남 씨의 환생굿 하이라이트 공연이 열렸습니다. 5.18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친구를 위한 환생굿을 하며 5월 망자들의 넋을 기리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연극에서는 시민들도 굿에 참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5.18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도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이태원 참사 때 친구를 잃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여성분은 자기 친구 이름 불러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주 4.3 사건을 연극으로 재구성한 크리에이티브 바퀴의 섬 이야기도 박효선 연극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갑자기 사라졌던 아버지의 유해를 수십 년 만에 찾은 유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연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단 그 증언의 말을 재현 반복한다라기보다는 그 말을 습득하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들로 예를 들면 제주어를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제주어를 공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증언의 내용들을 자기화해가는 과정. 두 작품은 모두 역사적 사건들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과 여기의 이야기로 재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참혹한 폭력이 있었어.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로 오게 하기 위한 굉장히 치열한 작업들이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고 박효선 선생은 윤상원 열사와 더불어 1980년 들불야학 활동을 했고 5.18 당시에는 항쟁지도부 홍보부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극단 토박이를 만들어 금희의 5월을 연출했고 광주 MBC 다큐 드라마인 시민군 윤상원의 각본을 쓰고 본인이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박효선 연극상은 일본을 비롯해 전국에서 26편의 작품이 응모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한편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광주 국제평화연극제가 어제 저녁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작으로는 프로야구 해태타이거즈의 첫 응원단장인 임갑교 씨를 모티브로 5.18과 6월 항쟁 등 격동의 역사를 그린 연극 하이타이가 공연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국제평화연극제에서는 일본과 중국 극단의 초청 공연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극단들의 장막극 경연 등 8개의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성 사업이 최근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선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펀드 유치 전담 팀을 구성한 전라남도는 대규모 민자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묘도의 LNG 허브 터미널 공사 현장입니다. 대규모 LNG 저장 탱크와 전용 부두,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오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조 4천여억 원. 순수 민자로 추진되던 이 사업이 최근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정부 펀드 자금 2,800여 원이 투입되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도 총 230억 원을 출자합니다. 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수개월이 걸리는 행정 절차도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마중물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으로 진행할 때보다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고요. 대출에 대한 특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리스크가 경감이 되어서 고용 유발 효과가 13,000명에 달하고 수백억 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돼 지자체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7월 전담팀을 신설한 전라남도는 대규모 사업 발굴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현재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1,200억 원 규모의 우주 테마 리조트 건립 사업과 4,900억 원 규모의 장성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라든지 또 신청 횟수 이런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좀 더 선제적으로 사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 기금을 좀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지속적으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요즘 아파트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습니다. 광양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에서도 최근에 6억 원을 들여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었는데 부실 공사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800여 세대 규모의 광양읍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단지 사이 컨테이너 크기의 작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지어진 티하우스입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수인데 이마저도 없습니다.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데 정작 내부에는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입니다. 수전도 없는 이 시설을 짓는데 2억 원이 들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려면은 수도 시설도 돼야 되고 하수 시설도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돌을 쌓아 만든 작은 인공산과 연못 등 조경 시설은 설계 도면보다 면적이 40% 축소됐습니다. 바닥 방수 공사도 제대로 안 돼 지하 주차장에 누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휴게 공간과 조경 시설 등 커뮤니티 특화 사업에 들어간 조합비는 6억 3,800만 원. 주민들은 공사업체와 함께 관리 감독을 맡은 지역주택조합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긴급 공사라는 이유로 공개 경쟁 입찰에서 수의 계약으로 바뀌었고 준공시 지급하기로 한 잔금이 미리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시설물이나 티하우스 같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를 맡은 업체는 설계대로 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집에서 그 컴퓨터가 들어오라고요? 그거는 이 부분하고 수정 부분하고 소방 부분은 전체 계약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은 뒤늦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잔금을 선 지급한 건 물품 납부 계약일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의 변경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확인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미입니다. 제10회 광주 중국 문화주간 행사가 일주일 동안 광주 차이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가는 친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광주 중국 문화주간은 한중 문화체험과 중국어 말하기, 한중 미술 교류전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중국 문화주간은 광주시와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등이 함께 한중 양국의 문화를 매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류와 화합의 장입니다. 광주은행이 신입 행원 40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광주은행은 고졸자와 대졸자, 석박사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신입 행원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모집하는 석박사 분야는 통계와 전산,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 분야의 전공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 인원은 총 40명으로 이 가운데 80% 이상을 광주 전남 출신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절차 등의 채용 정보는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북 특별자치도로 구성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가 기존에 협의했던 3가지 주요 과제인 호남 아리백 메가시티 조성과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추진, 호남 관광문화주간 공동 개최 등에 대한 추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는 세계 시도가 지방의 소멸을 막고 상생 발전을 위해서 지난 7월 새롭게 만든 협의체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판매에 관여한 29살 남성 오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 서구와 남구 등 아파트와 건물을 돌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마약 공급책에게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